안녕하십니까. 황기선 원장 인사드립니다. 지금 베트남 시간 기준에서 2018년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28분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베트남으로 약 3년 전에 다 이사와서 베트남 성형외과 이사 면허를 정식으로 오피셜리하게 취득하고 베트남 하노이 하이바증에서 피부 성형외과 개업하고 있고요. 언젠가 조만간 저희 병원에 대한 소개 비디오나 이런 좀 안내도 사진도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전공과 관련된 좀 재밌는 뉴스가 떠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의사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코트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는 그런 이 젊은 의사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인데요. 미스터 찌영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범으로 돼 있고, 이 둘은 공범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공안이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병원 관계자인 것 같아요. 얼굴빛을 보니까, 얼굴빛을 보고, 이 자세를 보고, 팔짱 낀 자세 보니까, 관계자들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아마 가족인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3일날 그저께군요. 그래서 베트남 검찰, 프라시큐터들이 이제 약 2개월, 36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연되고 있는 Suspended Sentence 닥터 르엉에 대한 공판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도의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나이 젊어 보이는데 뭐냐면은 negligence, 그래서 환자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프로포드 센텐스 구형은 8년입니다. 8년을 깜빵해서 환자를 너 과실치사죠. 의사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였다. 의사 의무를 주의 의무를 태만한 니글리전스로 인해서 8년을 써거라. 환자 왜 죽었느냐? 키드니 다이알리시스, 심장 투석 이후에 환자들이 죽었다. 몇 명 죽었느냐? 여기 신문에서 밝히지 않았네요. 원래 이런 예민한 정보는 베트남에서는 아마 신문에서 마음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언론 통제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랬는데 이제 르엉은 이 젊은 의사 같았으면은 웬만한 의사 같았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maintained his stand, 자신의 입장을 throughout the trial, 계속 재판 과정 중에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는? 자기는 주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환자에 대한 메디컬 케어만 할 뿐이지,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지, maintenance of equipment, 심장 투석기에 대한 심장투석기의 관리나 유지에 대한 책임은 병원이 하는 것이다. Employed by the hospital. 그럼 병원 일이지,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해왔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 책임인데 왜 자기를 안다가 책임을 미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공범은 누구냐? 미스터 쿠옥하고 미스터 손입니다. 미스터 손은 병원의 직원이고요. 의료기 기계 담당 병원 직원이고, 미스터 쿠옥은 신장 투석기, 요건 이제 워터 트리트먼트 신장 투석기죠. 신장 투석기의 이사입니다. 이사. 두 사람이 공범으로 되어 있죠. 이제 보통은 이제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닥터 렁은 하여튼간에 얼굴도 보시듯이 굉장히 고집이 있는 얼굴입니다. 인상도 팍 쓰고 있고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의사는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기다 보니까 이번에 This Week's Trial 이번 주 이제 속행된 재판에서는 많은 a number of new discovery 많은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어요. In favor of the young doctor 이 젊은 의사에게 유리한. 그래서 아마도 이 의사가 좀 이 뉴스에는 좀 이 의사 측에서 좀 손을 쓴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론의 압박을 좀 재판부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 병원장, 이 호아빈 병원이거든요. 호아빈 제너럴 병원 북쪽에 저기 베트남 북쪽에 있는 겁니다. 하노이 북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미스터 찌영 또 그 헤드 오브 인텐시브 유닛 이 병원에 그 인텐시브 유닛 하면은 이제 그 집중 치료실이죠. 그 중환자실이죠. 중환자 실장인 미스터 꽁 이 두 사람 병원장하고 중환자 실장이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갔다. Not present at the court. 안 나온다. 지네들이 일단은 젊은 의사한테 뒤집어 씌워놨으니 안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도망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그 베트남의 이쪽 그 다이알리시스 신장 투석 쪽은 좀 알아요. 제가 내용을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 1년 전 지금까지도 이 신장 투석 쪽의 실태를 알고 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약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최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젊은 닥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이 베트남의 그 신부전 이른바 레날 페일리어 이게 뭐냐면은 무슨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콩팥이 망가져서 궁극적인 코스는 신장 이식이죠. 베트남은 아직 신장 이식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지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시원찮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신장 이식에 가는 중간 과정에서 신투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 신장 투석이 최근 부족합니다. 기계가 부족해요. 신투석이 부족한 이유가 이 신부전 환자가 급증합니다. 급증해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베트남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전보다 짜고 달게 먹는 거예요. 음식이 변했어요. 갑자기 짜고 전보다 짜고 달게 먹고 짜고 시게 먹고 하여튼간에 양념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콩팥이 견디지 못합니다. 전과 다르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투석을 필요한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한국 같았으면은 간단하죠. 한국 같았으면은 뭐 선진국이나 한국이나 뭐 의료 강국에서는 이 신장 투석 더 사면 됩니다. 이거 그죠? 더 사서 신장 투석기를 더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그죠? 신장 투석 갖다 놓고 환자를 이렇게 하면 돼요. 환자 여기다 이렇게 눕혀놓고 하면 돼요.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계속 돌리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병원도 돈 많이 벌고 환자들도 좋고 신장 투석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근데 베트남은 희한한 곳입니다. 참 저도 놀랐는데 이 기계를 병원들이 잘 안 사요. 안 사고 어떤 짓을 하냐면은 기존에 있는 신장 투석기들이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 낡은 기계들을 그냥 맥시멈 돌립니다. 이제 치료해야 되는 그 기계 사용 이제 기준이 있는데 하루에 뭐 몇 명 환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명 하루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아마 이거 갖다 초과해서 하루에 6, 7명 뭐 8명 막 돌리는 겁니다. 그냥 24시간 그 기준을 초과해서 막 돌려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 기계 쓰고 이 중간 과정에 기계 소독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신장 투석 액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은데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거 갖다가 이 중간에 막 끼워 나갔고요. 이 중간에 막 새로
환자를 끼워넣어서 막 기계를 막 돌리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넘은 노쇠한 기계들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 보수도 안 하고 막 돌리는 겁니다. 그것 결정은 이제 그 의사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간호사나 다 아는데 사고 생겼지. 병원장들이 그 오너들이 여기 당에 이 베트남은 특성은 병원장들이 의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은 주로 이 병원의 병원장 내지 병원의 소유가 주식회사가 주랍니다. 주식회사.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이 민간 병원들은 주식회사가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90% 국가병원 내지는 국립병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이렇게 의사 아닌 병원장들이 주식회사들이 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아마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 바늘 같은 것들도 제대로 소독 안 하고 일회용 바늘을 아마 여러 사람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막 죽어나갑니다. 이 실제로 여기에 뉴스 아닌 외에도 제가 사고 난 것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빙산이라는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의사가 나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억울하죠. 나는 그냥 시켜서 이렇게 한 거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베트남에서 가장 제가 뭐 피부 성형외과를 하고 제가 내과 의사가 아니라서 신장 전문 내과 의사가 아니라서 보면서도 제가 뻔히 보면서도 제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가 신장 투석 분야가 그 가장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그 의료 이제 베트남이 꼭 필요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가장 유망한 투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아쉽다. 저도 사실 이걸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돼서 바쁘기도 한 것도 있고 쉽지가 않네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여름에 후에 다낭 옆에 있죠. 후에 원래 호이안, 다낭 이런 것들이 다 해변도 붙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했는데 갑자기 다낭은 급성장했고 그래서 후에하고 호이안이 이제 이거 다낭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후에는 옛날에 수도였고 전통이 있고 여기가 의료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후에 의과 대학이 또 굉장히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제가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의료진도 훌륭하고 여기서 후에의과 대학도 후에 제1병원도 훌륭하고 여기는 국제병원도 굉장히 잘 돼요. 국제병원이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여기다 한 신장 투석실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투석실을 만들어서 투석기를 한 8대 정도가 제가 보니까 한 8대 9대인가 제 기억에 만들어서 하는데 풀로 찹니다. 넘칩니다. 환자들이. 예. 부자들도 여기 병 걸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신장 투석기를 믿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젊은 의사가 뉴스페이퍼에 손도 쓸 줄 알고 가족들이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여론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이 의사에게 네. 조만간 이 의사는 좀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여간 이 베트남의 이 법정 이 시스템도 보면은 검찰은 아무래도 힘이 있고 그 돈이 있는 사람들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보통 우리나라도 되게 다 그렇죠. 후진국들이 하고 판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이 전문 의사가 굉장히 용감하고 끝까지 버텨서 이렇게